안녕하세요. 73세 된 정순자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 말이에요. 저는 그 반대 상황을 겪었습니다. 48년 동안 미용실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었는데도 정작 제가 아프니까 자식들이 달라진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20살에 결혼해서 바로 셋을 낳았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했는데 술을 좋아해서 벌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파마약 냄새에 속이 메스껴서 토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 분유가 기저귀가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더라고요. 5년 정도 보조로 일하다가 드디어 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를 넘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28살이었나요? 웃돈 500만 원의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 돈도 친정 어머니께 빌렸어요.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7시에 가게 문 열어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파마 기술도 배우러 다녔고요.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자네만큼 파마 잘하는 데가 없다고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0명씩 오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11시까지도 일했죠. 남편은 글쎄요. 술만 안 마셨어도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번 돈으로 술 사 먹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치고 아이들 앞에서 고함치고 물건 던지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혼은 생각 안 했어요. 그 시절엔 이혼하면 여자가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참고 살았죠.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어요. 큰아이 민수는 대학 갈 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만 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가게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등록금이 거의 절반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 대학 보낸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둘째 민호도 대학 보내고 막내 민정이도 간호학과 보내고 셋 다 대학 4년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제가 다 댔어요. 그때 미용실 매출이 좋을 때는 한 달에 500만 원까지도 나왔거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1억,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둘째도 비슷하게 해줬고 막내딸한테는 예단가까지 2천만 원 더 줬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더니 남편이 간암에 걸렸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치료비만 3천만 원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댔죠. 결국 남편은 못 이기고 돌아가셨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니까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80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더라고요. 모두 자식들한테 주고 남편 치료비로 쓰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더 벌면 되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고 참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목도 아팠어요. 40년 넘게 가위질하고 빗질하고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수술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겠대.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런데 민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대놓고 어머니 요즘 집도 어렵고 애도 대학생인데 그냥 좀 참고 지내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줬는데 정작 내가 아프니까 5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둘째한테도 말해봤어요. 민호야, 형이 어렵다고 하니까 엄마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둘째는 그래도 착한 놈이라 엄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라고 하더라고요. 막내 민정이는 엄마 수술하세요. 제가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간호사 월급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결국 3달을 고민했어요. 수술을 포기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친정엄마랑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수술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대출 이자도 빠듯한데. 그냥 참고 사시면 안 되나요? 솔직히 나이도 많으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너무 서러웠고요. 그 다음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며느리가 시댁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요즘 자꾸 아프다고 하셔서 신경 쓸 일이 많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손자까지 할머니는 왜 자꾸 아프다고 해요? 우리 집 분위기가 무거워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말이긴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자식들이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구나. 다음 날 부동산에 갔어요. 미용실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왜 갑자기요? 장사 잘 되는 자리인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하려고요. 한 달 만에 8,500만 원에 팔렸어요.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빼고 나니까 3,5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혼자 살 거다.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 큰아들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위험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고 막내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40평 미용실에서 7평 원룸으로 옮기니까 너무 답답하고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제 눈치를 안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해먹고 한 달쯤 지나서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라인 댄스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댄스를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이 됐어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참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못했거든요. 이제야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무릎 수술도 했어요. 제 돈으로 당당하게 했죠. 수술 잘 되고 재활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걷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식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큰아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훨씬 정중하게 대하더라고요. 둘째는 가끔 반찬해서 갖다 주고 막내는 용돈을 조금씩 드리려고 해요. 저는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산다고 하죠. 제가 독립하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워졌달까요? 며느리도 이제는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예전처럼 눈치 주거나 하지 않아요. 아마 속으로는 편해하고 있을 거예요. 손자도 할머니 혼자 사니까 멋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생각이 달라서 독립적인 할머니를 더 좋아하나 봐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정말 재밌게 지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생일 때마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작년에는 복지관 합창단에도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노래를 좀 잘한다고 소문났었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공연할 때마다 자식들이 보러 와요. 그때는 정말 뿌듯해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 국민연금 42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에서 75만 원 나와요. 원룸 월세가 40만 원이고 생활비 35만 원이면 충분해요. 미용실 팔아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아직은 걱정 없어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듣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해요. 예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건강은 신경도 못 썼는데 이제는 내가 우선이에요. 가끔 옛날 미용실 앞을 지나가요. 지금은 편의점이 됐더라고요. 48년 동안 내가 일했던 곳인데 이제는 남의 가게가 됐다니 신기해요. 그때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식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식들에게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저보다 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시간도 갖고 취미도 즐기면서 아이들 키우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얘기해보면 다들 비슷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한 경험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물론 처음엔 무섭죠. 혼자 살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외로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벨도 설치했고 복지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 전화를 줘요. 외로움은? 글쎄요. 예전에 자식들과 살 때도 사실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더 외로운 법이거든요. 지금은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덜 외로워요. 젊은 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너무 의존하지도 마시고 너무 무시하지도 마세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최대한 도와드리되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똑같이 소중해요.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엄마가 요즘 행복해서 그래. 정말 그래요. 73살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에요. 복지관 친구들과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평생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야 가게 됐네요. 노래교실에서는 저를 주역으로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옛날 가요를 부르는 건데 연습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추천한 책이 다음 달 선정 도서가 됐어요. 다들 순자 언니가 고른 책은 믿을만하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에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보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웃는 것도 보람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 길을 가세요. 처음엔 무서워도 익숙해지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저희 세대는 너무 희생만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요. 자식들도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편해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진짜 행복하다. 너희들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지내자. 그리고 감사하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73살 할머니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